의미가 있는 행동인가 모르겠다만 촬영을 참 열심히 하고 참 열심히 올리는데 보질 않아 어린이들이. 자, 다시 거리, 변위, 속력, 속도, 가속도 하셨어요. 그죠? 거리, 이동거리는 뭐라 그랬어? 총 경로의 합이라 그랬고 그만 쓰자. 변위는 뭐라 그랬어? 최단 거리와 방향. 그지? 뭐 어떻게 움직이든가 내 알 바 아니고 처음 위치, 마지막 위치, 최단 거리와 방향이었고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지? 그래서 속력은 뭘 보여주는 거냐? 빠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빠르기. 얼마나 빠르게 갔느냐를 보여주는 거라면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라서 빠르기와 뭐까지 보여줍니다.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는가? 그죠? 빠르기와 방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속도는 속도가 변할 때 가속도가 생기겠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앞에 세모가 붙으면 변화량이란 뜻이야, 그지?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증가.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속도가 감소하겠구나. 그지? 요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단위는 미터, 변위 단위도 미터, 속력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속도 단위도 미터 퍼 세크,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이렇게 총 5개의 물리량을 배우셨고 얘네들을 그래프로 해석해 볼 건데 첫 번째 시간, 위치 시간 그래프. 그지? 위치 시간 그래프. 직선상에서 물체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움직여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움직인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갔어.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두었을 때 위치 변화량이 일정하나요? 증가하나요? 같은 시간 동안 위치가 변화하는 정도가, 그죠? 같은 시간에 위치 변화, 같은 시간에 위치 변화, 같은 시간에 위치 변화, 같은 시간에 위치 변화, 같은 시간에 위치 변화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닌가? 그지? 이제 그래프가 안 예쁘니까. 자, 그래서요, 요거는 못 해먹겠으면 외우기라도 합시다. 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속도예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볼까요? 점점 뭐 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띠므로 이제 기울기가 증가를 하네. 속도가 뭐 하는 운동이구나. 증가하고 있는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처음부터 예를 들어 t초까지 평균 속도를 물으면 여기서는 뭐가 속도라고 해서 기울기가 속도라며. 그지? 그러면 정해진 구간의 평균 속도를 물으면 뭐 하면 돼요? 처음, 마지막, 직선의 기울기 하시면 돼요. 지금 빨간 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빨간 선의 기울기. 이게 우리가 뭐가 됩니다?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t초인 순간 속도를 물으면, 그지? t초인 순간 속도를 물으면 내가 뭘 구해야 되냐? 그 t초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셔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 그런데 저 접선은 내 멋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그려져 있으셔야 돼요.
그려져 있지 않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른 방법들을 배우실 텐데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지? 평균 속도는 구간이 정해질 거 아니야.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그 전체 시간 안에서 그냥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데 몇 초인 순간, 뭐 0초인 순간, 그다음에 여기가 t면 2분의 t인 순간을 물으면 2분의 t인 순간에 이 접선의 기울기, 그지? 를 구한 게 결국 뭐가 됩니다? 순간 속도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시간에 따라 위치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지? 자, 똑같이 갈 거야. 처음 위치, 마지막 위치 똑같아. 직선상이야.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가고요. A. 어떤 애는 이렇게 갔대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 그지? 직선상에서의 움직임으로 처음 위치, 마지막 위치가 똑같으니까 거리가 같고 변이가 같아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어떤가 볼까요? 평균 속도 비교할게요. 평균 속도는, 그지? 0에서 t초까지 평균 속도는 어떠하냐? 어때요? 0에서 t초까지 처음, 마지막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지? A나 B나 똑같네요. 평균 속도 A와 B가 같아요. 자, 그런데 t초인 순간 속도를 물었다. 그지? t초인 순간의 속도를 물으면 t초인 순간의 속도는 t초 지점의 직선의 기울기를 묻는 거야. A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B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지? 그지? 누가 더 빨라요? A가 빠르죠. A가 빠르죠. 그죠? A가 더 기울어져 있죠. B는 지금 완만하잖아. 안 기울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속도예요. 그리고 그 속도가 평균 속도가 있고 순간 속도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 평균 속도는 그냥 두 지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하시면 되는데, 그지? 근데 몇 초인 순간을 물으면 그 지점에 뭘 봐라? 접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라는 뜻이죠. 요런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지나가도 되니 얘들아? 자, 두 번째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그래서 가로치기 속도, 시간, 세로축이 속도예요.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지? 뭐가 됐든.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선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기울어진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곡선이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직선은 조금 이따 해볼까? 그럼 이번엔 뭐 얘도 똑같은 모양으로 해보자. 이렇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두 가지. 자,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가속도고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가속도입니다. 근데 얘는 직선이 아니므로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죠. 그죠? 기울기가 뭐 하는 중이에요? 가파라지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죠?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아, 가속도가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는 1초에 1 속도가 증가를 했는데 뒤로 갈수록 같은 시간에 속도 증가량이 더 커지는 거야. 그지? 이런 게 기울기가 뭘로 보기 때문에 가속도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얘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 그래프 아래 XY축이 이 그래프를 감싸는 면적이 의미하는 바.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잘라서 이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X축과 만드는 면적이에요. X축과 만드는 면적.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참고로 변위입니다. 변위. 그래서 지금 변위를 보시면 이 면적을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얘가 플러스로 나올까요? 마이너스로 나올까요? 당연히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 얘기는 변위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뜻이고, 변위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 운동 방향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면적은 플러스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와요? 플러스로 나오죠? 계산하시면 아마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아래쪽 음수니까. 자, 여기는 플러스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와요? 아마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는 기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굴러가다가 방향을 뭐 했습니다? 바꿨습니다가 되는 거야. 얘는 쭉 가는 놈이고요. 얘는 가다가 오는 놈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뭐 해야 됩니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를 해석함으로써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기울기가 가속도라 했으니까 여기서 가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0부터 자 t까지, t초까지 뭘 물어봅니다? 평균 가속도를 물을게요. 어떻게 구해요?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필요 없고 처음, 마지막 직선의 기울기 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직선의 기울기. 만약에 아까랑 똑같아. t초인 순간의 가속도를 물으면 그럼 뭐 하면 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를 봐야겠다. 근데 순간을 물었네? 그러면 그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되는구나. 그죠?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자, 얘는요. 여기가 t라고 할게요. t초. 0초부터 t초까지 평균 가속도와 그지? 매 순간 가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얘는 기울기가 0에서 t까지 기울기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계속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변한 적이 없어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가속도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네? 그러면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계속 같은 거예요.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가 일정해 하여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 하면? 일정하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뭐가 됐든 직선이란 얘기야. 직선이란 얘기라고, 직선. 얘는 곡선이잖아요. 그죠? 직선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일정하구나. 근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선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유는 두 가지. 원래 시간에 따른 속도도 보여주는데 그걸 기울기를 보면 가속도를 찾을 수 있고 면적을 보면 변위를 찾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 가로축이 가속도고요.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가속도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가속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 대신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없고요.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t라는 시간 동안 속도 변화예요.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거냐. 자, 가속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애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큰 거고 얘는 0보다 작은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만약에 면적을 구하면 그 수가 플러스로 나올 거야. 0보다 크게 나올 거야. 여기는 만약에 면적을 구하면 0보다 뭐하게 나올 거야? 작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의미하는 건 속도 변화가 플러스란 얘기야. 아, 속도가 증가하겠구나 하는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속도 변화가 마이너스란 얘기야. 당연하지. 가속도가 마이너스인데. 뭔 얘기야? 속도가 감소하겠구나 라는 걸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가요. 변형이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줬는데 내가 그걸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그걸 다시 시간 위치 그래프로 또 바꿔 그릴 줄 알아야 돼. 서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잘 해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신 그걸 잘 하시려면 각 그래프에 당연히 그냥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자체는 해석을 해야죠. 아,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가 멀어지고 있네. 그지? 그런데 기울기가 속도니까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잖아. 아,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다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속도예요. 그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가속도고요.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변위예요. 하셔야 되고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속도 변화입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하나씩 네 개를 다 엮어볼게요. 4번. 자,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였대요. 처음에. 그치? 근데 이 물체에게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작용했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1초, 2초, 3초 할 것이고 처음 1초 동안은 가속도가 이렇게였고 그 다음은 0이고 그 다음은 이렇게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가속도는 2, 여기 가속도는 2 싫지만 마이너스 2 이랬다 치자. 그럼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보세요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지금 보면 구간별로 가속도가 좀 다르게 작용을 하니까 나도 구간을 나눠 놓자. 1초, 2초, 3초.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속도 변화입니다. 그럼 여기 면적 얼마? 플러스 2. 여기는 면적이 없겠지. 0이니까. 그지? 여기 면적 얼마? 마이너스 2. 무슨 말이냐? 처음 1초 동안은 속도가 증가해. 얼만큼? 이만큼. 근데 처음 상태가 0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0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돼? 2까지, 0에서 2까지 올라가면 돼. 1초 동안.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그치? 기울기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니까? 가속도니까. 근데 그 가속도가 뭐해? 안 변하잖아. 1초 동안은.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기울기가 일정하게 직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1에서 2초 구간은 가속도가 0이네? 속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변하는구나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다시 1초 동안에는 이번엔 속도 변화가, 즉 면적이 마이너스 2네? 그럼 다시 2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지? 2에서 2가 줄었으니까 0으로 가겠지? 근데 어떻게 가야 돼?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게 가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게, 등속운동,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속도가 그려지셔야 되는 거고, 얘를 다시 시간 위치 그래프로 바꿉시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위치, 즉 위치 변화는 뭐예요? 면적이었어요. 면적.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변위입니다. 그죠? 그럼 처음 0에서 1초 동안 면적은 1m,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2, 여기는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 어디였어? 1초, 2초, 3초까지 가는 거야. 처음 1초 동안 몇 미터 가면 돼? 1m 가면 돼. 그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냐는 거지. 어떻게 가야 돼? 빨라져야 돼. 근데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뭐였으니까? 기울기였으니까. 기울기가 가파라져야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 1초 동안은 몇 미터를 더 가면 돼? 1에서 이제 2미터를 더 가야 돼. 그럼 총 어디까지가? 3m, 1, 2, 3. 3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2m를 더 가는 거니까. 대신 여기는 무슨 속도가 일정하네? 그러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뭐가 일정하게 그려야 돼? 기울기가 일정하게 직선. 그리고 다시 2에서 3초는 또 몇 미터를 가야 돼? 또 1미터를 더 가야 돼. 그지? 1미터를 더 가잖아. 그지? 대신 속도가 줄어들어야 돼. 아,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 그러니까 각 그래프에서 어떤 물리량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 이게 전환이 서로 되는 거지. 안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자, 어디로 가 보시냐면 17페이지를 제가 한 거예요, 지금. 17페이지에 그래프의 변환. 그래프를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그래프로 바꿔 그릴 수 있어야겠다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꼭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앞으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하면 바로 그건 속도요. 나와야 돼.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은, 그지? 이 상황은 방향이 바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얘가 지금? 없어요. 위치가 계속 멀어지기만 하잖아. 그지? 그 말은 되돌아온 적이 없어. 그지? 그 얘기는 방향을 바꾼 적이 없다면 속력과 속도가 뭐해요? 같아요. 그럼 적어도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합니다? 속력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 변위예요가 나와야 되고, 적어도 여기서는 면적이, 즉 변위의 부호가 바뀐 적이 없네? 그죠? 변위의 부호가 바뀐 적이 없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그지? 근데 여기서는 면적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지금 여기 t-인 순간 방향을 바꿨구나. 방향을 바꾸려면요, 순간적으로 반드시 속도가 0이 되셔야 돼요. 보시다시피 속도가 0이 된 순간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그지? 속도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운동 방향이잖아. 운동 방향이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속도의 변화다. 이러한 얘기들을 차근차근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도 배우셔야 되고 등가속도 운동도 배우셔야 되고 그걸 그래프로 다 나타내셔야 되고 나타낸 그래프를 해석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굴러가려면 적어도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속도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보시냐? 18페이지에 자료 2번 한번 봐주세요. 자료 2번. 요거 한 번만 해보세요. 선생님 요거 지우고 쓰고 있을게요. 자료 2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왔으면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 게 두 개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여기 있었구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고요. 면적이 의미하는 건 변위예요.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볼게요. 0에서 9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물었어요. 그러면 0에서 9초까지 뭐 구하면 돼? 면적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어디 면적을 구해야 돼? 여기 큰 사다리꼴, 여기 세모 면적을 구하는 거야. 자, 여기 면적 얼마예요? 4에 1에 4에 5에 10m네. 맞아요? 여기 요 사다리꼴이 10이에요. 대신 플러스 10. 밑에 세모는 얼마예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여기가 4잖아. 4에서 9니까 5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 할 거니까 10이네. 그죠? 그러면 면적이 변위였어. 변위 앞에 부호가 붙었어. 저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운동 방향이야. 그지? 그럼 얘가 10m를 예를 들어 플러스가 오른쪽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기준 위치에서 10m를 뭐 했다가 굴러갔다가 10m를 다시 오는 거야. 그죠? 전체 이동거리 몇 미터예요? 갔다 오셨어요? 이동거리 몇 미터예요? 20m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0m가 되셔야 되고, 하지만 변위는 얼마예요? 갔다 왔으니까 0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위는 0이고, 그러므로 0에서 9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0이지. 변위가 0이니까. 그래서 20, 0, 0 나오셔야 되는 거고. 다음 2번 3초일 때와 5초일 때 운동 방향 볼까요? 자, 운동 방향을 보려면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하나는 속도의 부호를 보시던가 하나는 변위의 부호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3초일 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근데 5초일 때 속도의 부호가 얼마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네. 그래서 반대이다. 그리고 이번엔 가속도를 물었어요. 가속도는 뭘 봐야 돼요? 기울기. 4초일 때 가속도는 어딜 보면 돼? 여기 기울기를 보면 돼. 그잖아요. 4초일 때와 가속도의 방향이 언제 바뀌냐? 그지? 그럼 기울기를 봐야지. 가속도의 방향을 보려면 가속도의 뭘 봐야 돼? 부호를 봐야 돼. 그지? 근데 가속도의 부호는 여기는 가속도의 부호가 뭐였어? 마이너스. 여기는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얘들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5초인 순간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잖아요. 가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4초가 아니고요. 몇 초인 순간? 5초인 순간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4초인 순간은 뭔 순간인데? 그치? 4초인 순간은 잘 봐봐.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그치? 속도가 플러스였는데 뭐 되는 시점이야? 마이너스 되는 순간이잖아. 그치?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4초인 순간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고 5초인 순간은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서 여기는 5초에다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출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10m를 갔다가 10m를 오잖아요. 그죠? 그럼 출발점으로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어디? 10m 갔을 때 잖아. 10m 갔을 때가 몇 초인데? 4초잖아. 그지?
그러니까 출발점으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언제야? 4초 때죠? 따라서 4초에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와 6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다. 자, 아까부터 여기서 가속도는 그래프에 뭘 보라고? 기울기. 1초 때 기울기 여기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4예요. 기울기 얼마예요? 플러스 2. 그지? 그 다음에 5초 때면요? 6초지? 6초 때 기울기 보는 거야. 이거 구하면 돼, 이거. 6초, 7초, 8초, 기울기가 다 똑같아. 그지? 기울기 요거 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지? X 변화량 4. 맞아요? Y 변화량 플러스 4. 맞습니까? 가속도 얼마? 플러스 1. 어디가 커요? 1초가 크네요. 아, 비교하래?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하셔야죠. 다음 0에서 9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뀌었냐? 운동 방향 언제 바뀌었어요? 4초 때. 그리고 딱 한 번.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뭘 바꾸는 시점?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서 운동 방향 딱 한 번 바꿨어요. 여기는 빨라지고 일정하고 느려지다가 방향 바꿔서 반대로 운동하는 중이야. 그지? 속도의 부호가 바뀐 건 4초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2에서 3초 동안 물체는 정지했냐? 2에서 3초 동안 속도가 일정한 거야. 속도가 일정한 빠르기로 달려야지. 왜 정지를 해? 그지? 틀렸네요. X. 그리고 아까도 말했어요. 몇 초 때 방향을 바꿨나요? 4초 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동그라미. 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 모두에게 어려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 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가속도고, 그지? 면적은 변위야. 근데 내가 가속도가 뭔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 아까 처음에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앞에 부호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가속도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지? 속도 변화의 방향이야. 속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럼 가속도의 부호가 여기서 한번 바뀌었단 말이야. 5초 때. 그럼 가속도의 부호가 바뀐 거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진 않았어요. 5초인 순간. 그 말은 방향을 바꾼 적은 없어. 그저 속도가 뭐해지다가 빨라지다가 속도가 뭐해지는 거야? 느려지는 것 뿐이야. 방향을 바꾼 적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료 1번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료 1번. 자, 자료 1번은요. A랑 B가요. 서로 마주보고 굴러간대요. 그리고 친절하게 A의 속도는 가르쳐줬어요. A는 2m/s로 달리고 있어. 그리고 B는 맞은편에서 오고 있어.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그래프가요. 시간에 따른 A와 B 사이의 거리 그래프를 줬어요. 우리 둘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처음에 A와 B가 몇 미터 떨어져 있었단 얘기야? 12m 떨어져 있었단 얘기야. 근데 3초 만에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0이 됐어. 무슨 말이야? 꽝! 부딪힌다는 얘기야. 그죠?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초면 A가 몇 미터를 갔을까? A가 속력이 2야. 그지? 3초가 흘렀어. A가 몇 미터를 갔을까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뭐가 나오는 거야?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지? 6미터를 갔어. 그럼 B도 몇 미터를 와야 우리 둘이 부딪힐 수 있어? 3미터를 와야지. 몇 초 만에? 아니, 3미터가 아니라 6미터를 와야지. 몇 초 만에? 3초 만에. 그러니까 나도 3초 만에 6미터를 가고 너도 3초 만에 6미터를 가서 우리 가운데서 꽝 한 거란 말이야, 지금. 그지? 그러니 B의 속도는 얼마였습니다? 3초 동안 6m를 이동해야 하므로 2m/s 였어요. 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3초인 순간 꽝 했어.
하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 꽝 하고 나서 말이야. A의 속력은 얼마래? 1이래. 그리고 방향을 바꾼 적이 없대. 그 얘기는 A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중이야. 그지? 그리고 부딪힌 이후에 B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봐. 부딪힌 이후에 B가 만약에 A의 빠르기보다 느렸다면, 그지?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뭐 해줬어야지 맞아요? 가까워졌어야 맞아요. 근데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다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A는 그 방향 그대로 가는데 부딪힌 후 B의 속도가 1보다 빨랐다는 얘기야? 느렸다는 얘기야? 빨랐으니까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또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 A랑 B가 와서 꽝 했어. 그지? 그리고 나서 A는 그대로 가. 선생님 혹시 B가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같은 직선상이 아니에요. 같은 직선상이라 함은 완전히 다 마주보고 나서는 그대로 움직여야 돼. 이 위에서만. 얘가 이렇게 가는 건 같은 직선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다른 선이야, 다른 선. 애초에 이렇게 가면 부딪힐 수도 없어. 그래서 같은 직선상에서 부딪혔으면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했어? 서로 마주보고 꽝 했단 말이야. 근데 꽝 하고 나서 A는 그대로 가. 근데 B가 얘보다 멀어진다며 지금 그래프 보면. 그러려면 B가 A보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얼마나 빨라야 되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요 그래프 보고 하는 거야.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몇 초 만에? 4초 만에 몇 미터 멀어졌어요? 12미터 멀어졌어요. 그치? 그러면 4초 동안 A가 몇 미터를 가요? A가 1m/s야 속도가. 그지? 그럼 4초 동안 A가 몇 미터를 가? 4미터를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럼 A가 만약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 그럼 A가 4초 동안 4미터를 갔어. 그 A랑 B랑 충돌을 여기서 같이 했으니까 이제 같은 데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가 4초 동안 가서 여기 가 있을 때 B는 저기 어디 가 있어서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란 얘기야? 12미터란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B는 여기서 여기까지 총 몇 미터를 16미터를 몇 초 만에 가야 돼? 4초 만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B의 속도는 얼마여야 돼요? 16m를 4초 만에 가야 되니까 속도가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4. 이렇게 그래프가요. 얘도 분명히 시간 위치 그래프거든요. 그죠? 근데 단순히 A의 위치, B의 위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A와 B 사이의 거리를 보여줌으로써 더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출제가 될 때. 그래서 한번 따져볼까요? 1번. 0에서 3초까지 A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 6미터. 그치? A가 6을 가고 B도 6을 와서 우리들이 꽝 하고 부딪힌 거라 그랬어. 그래서 A의 이동거리 6, B의 이동거리도 6. 그러므로 B의 속력은 2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꽝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이후 B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B는 이렇게 오다가 반대로 가잖아. 그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다. 3초부터 7초까지 A는 몇 미터 가야 돼? 4미터를 가야지. 속력이 1이니까. 그러면 B는 몇 미터를 가야 돼? 16미터를 가야지. 왜?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12가 돼야 되거든. 따라서 3에서 7초까지 B의 속력은 얼마예요? 4m/s예요. 자, 4번. 0에서 3초 동안 A에서 측정한 B의 속력. 이것은 상대 속도라는 건데, 봐봐. 0에서 3초 동안에 A는 오른쪽으로 2m/s로 달리고 있고요. 그죠? B는 왼쪽으로 2로 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3초 만에 꽝 한 거잖아요. 그죠?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A에서 측정한 A가 본 B의 속도를 묻는 거야. A가 본 B의 속도. A가 달리면서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A가 본 B의 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너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는 거예요. 관찰하는 대상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신 이게 속도니까 부호를 붙여서 빼야 돼? 그지? 자, 너는 왼쪽으로 2로 달리죠? 그죠? 거기서 빼기, 나는 오른쪽으로 2로 달리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A가 B를 보면 왼쪽으로 4로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이 지금 걸어가면서 너네를 보면 어떻게 보여? 너네가 나랑 반대 방향으로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달리는 것처럼 보여. 그렇잖아. 버스 타고 지나갈 때 버스 밖에 건물이 나랑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 상대 속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속도는 A가 본 B의 속도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거에서 내 거 빼면 돼. 대신 속도니까 앞에 뭘 항상 붙여서 빼라. 부호를 붙여서 빼는 거예요. 방향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요. 어쨌거나 동그라미. 그 다음에 4-2번. 3에서 7초 동안 B에서 측정한 A의 속력은, 이번엔 B에서 A를 측정을 하래. 대신 여기 3에서 7초. 여기야, 여기. 요거 내가 다시 그려볼게. 3에서 7초 동안의 A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1로 달리고요. B는 얘보다 빠르게 4로 달려요. 요렇게 우리가 찾아냈거든? 그치?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볼까요? 이번엔 B가 A를 보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B에서 본 A의 속도는 너 빼기 나 하라고 그랬어요. 너 빼기 나. 너는 오른쪽으로 1 빼기 나도 오른쪽으로 4 이렇게잖아.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그죠? 그래서 저 상태에서 B가 A를 보면 나와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얼마로 달리는 걸로 보여요? 네, 3으로 달리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5 아니고 3이니까 X. 됐습니까? 어렵나? 어렵지. 안 어려우면 이상한겨. 자, 진도를 다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하는 것만 숙제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 20페이지에 1번부터 8번까지 해오셔야 되고요. 1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 선생님 드린 프린트 잠깐만 펴주세요. 프린트. 프린트에 페이지 5페이지가 레벨 1인데 1번부터 4번까지만 할게요. 얘는 안 되겠네요. 아직 등속 직선 운동이나 등가속도 운동을 내가 안 해줘서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총 12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꼭 풀어보시고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셔야 다음 시간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차분히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교재랑 프린트를 같이 가지고 다니시고요. 여기까지!